572페이지 보시면 대손색 변제 신고서라고 있거든요. 별표 3개.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별표 3개는 어려워서 별표 3개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렵다, 쉽다, 어렵다. 그거를 가지고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저기 보시면은 저기에다 밑줄 지세요. 매입세 572페이지 보시면 우리 매입세액은 누가 내는 거죠? 매입세액은 내가 주는 거죠. 근데 거기 보시면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그러면은 이제 대손세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누가 받는 거냐면 상대방이 받는 겁니다. 왜냐면 대손세액이라는 거는 내가 줘야 되는 건데 안 준 거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가 다시 잘 돼서 10월 1일 날 뭐 했죠? 돈을 줬죠. 돈 갚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변제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변제. 그래서 앞에 보시면 얘 이제 또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로 오세요. 대손세 공제신고서. 이건 시험에 나오면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렵냐면 잘 안 내요, 시험 때. 그래서 시험장 갔을 때 기억날 확률이 어때요? 많이 적어요. 그냥 적은 게 아니고 많이 적어요. 거기 몇 기라고 되어 있죠? 2기. 그래서 2기니까 몇 월에서 몇 월? 10월에서 12월 79. 그리고 죄송한데 이분이 교재를 만드셨을 때 옛날에 만들어서 적이 없어요. 뭐가 없냐면은 거기 보시면 날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넣을게요. 당초 공급일은 2021년 10월 1일로 할게요. 원래는 당초 공급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당초 공급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임의로 만든 겁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대손확정일은 2023년 10월 1일로 할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위에 변제 눌러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입력할게요. 저희 지금 변제하고 있죠. 뭐 하고 있어요? 변제. 그래서 여기 변제 눌러주시고 몇 월에서 몇 월이라고요? 10월에서 12월. 그래서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떠요. 그래서 변제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냐면 여기에다가 2021년 10월 1일로 할게요. 근데 시험 때에는 몇 월 며칠이라고 다 줍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대로 안 주면 우리는 좋은 거예요. 왜 좋냐면 제대로 안 주면 모두 정답 처리돼요. 무슨 정답 처리된다고요? 모두 정답. 그러니까 오히려 제대로 안 주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거긴 합니다. 그 다음에 변제 확정일은 2023년 10월 1일로 할게요. 그 다음에 변제의 뜻이 뭐죠? 돈 갚았다. 거기 보시면 얼마 갚았대요? 220 갚았대요. 얼마 갚았대요? 220. 그래서 220 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명 있긴 있죠. 연예인 중에. 이상민 씨라고 있죠? 그 사람은 돈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갚았죠. 그게 대손 변제예요. 못 갚는 돈인데 갚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저기 회사 이름은 무슨 전자? 대한전자. F2 대한. 쳤더니 대한전자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래서 대한전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변제 사유는 뭐죠? 부도당했었는데 여기에 없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5번. 그래서 7번으로 하세요.
그리고 시험 때에는 어떻게 넣으라라고 줍니다. 그래서 7번 하시고 대손금 변제 부도라고 치세요. 요건 시험 때 만약에 나오면 내용 줘요. 뭘로 넣으라고. 왜냐면 이런 거는 내용을 안 주면은요, 어떤 문제가 돼 버리냐면 사람들마다 쓰는 방식이 같다, 다르다. 그러면은 뭐가 돼 버리냐면 주관적이 돼요. 주관적이 되면은 답이 여러 개 되기 때문에 무조건 줍니다. 시험 때에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네. 지금 얼마 갚았죠? 220 갚았죠. 그 중에 세금은 얼마예요? 2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얘 나오세요. 얘 나오시고 신고서 오세요. 왜냐면 거기 지문에 써 있어요. 우리는 시험 볼 때는 지문에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지금 지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대손세액 병제 신고서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뭐 하시오? 반영하시오 라고 거기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뭐 하러 온 거예요? 반영하러 온 거예요 라고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서 오시고 우리 지금 몇 기죠? 2기죠. 확정이니까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하시면 여기 얼마라고 떠요? 예, 20만 원이라고 떠요. 근데 왜 플러스죠? 플러스는 이유. 돈 갚았으니까, 예. 돈 갚았으니까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예요. 예. 이건 반대예요. 공제는 세금에서 빼주는 거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매입자잖아요. 매입자가 돈 갚았으면 우리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로 봐야 돼요? 없다로 봐야 돼요? 있다로 봐야 돼요. 이거 헷갈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나오면 계속 물어보긴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 이해 못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대충 얘기하는 건 계속 들으면 좀 이해가 될 파트라 지금 상세하게 설명 못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설명해도 헷갈리고 나중에 설명해도 헷갈리는데 나중에 좀 덜 헷갈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세요. 그리고 실기 처음에 할 때에는 당겨 신경 쓰지 마시고 두 가지만 신경 쓰는 거예요. 이 칸에다 왜 넣냐. 그 다음에 입력할 때 뭐 조심해야 되냐. 초반에는. 그리고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언제 넣느냐.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뒤쪽에 가시면. 근데 처음부터 이해하면 좋은데 그렇게 공부하면 할 게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573페이지에 보시면 저기에다가 별표 2개만 치세요. 신용카드 매출연표 등 수령명세서. 이거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한 파트세요.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여기는 딱 두 가지만 넣으셔야 돼요. 매입의 카바랑 매입의 현과. 왜냐면 여기 수령이라고 써 있잖아요. 수령은 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우리 세금계산서 누가 발행한다고요? 매출자. 그러면 받았으니까 매출이에요? 매입이에요? 매입이에요. 라고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거 하러 갈게요. 여기로 들어오세요. 여기 수령명세서. 수령명세서라고 있죠? 누르시고 교재는 저기로 오세요. 574페이지. 574페이지로 오시면은 거기 몇 기라고 쓰여 있죠? 예, 1기 뭐라고 쓰여 있어요? 예정. 그러면 몇 월에서 몇 월? 1월에서 3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두리 슈퍼부터 구찌까지 있어요. 총 5개 있거든요. 2분 드릴 테니까 여기 앞에 보세요. 요 2개만 찾는 거예요. 매입에 카가거나 매입에 현과면 동그라미. 뭐 하라고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요? X.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보시면 둘이 슈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접대비. 예, 접대비 나오면은 예,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얘는 접대비 때문에 X. 그 다음에 일동상에 돼요? 안 돼요? 돼요. 왜냐면 직원 주려고 산 거잖아요. 알파 문구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저기 밑줄 치세요. 밑줄 쳐져 있는데 간이과세자임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영수증 발급 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안 되는 이유는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라 그래요. 그러면은 공급 대가가 얼마보다 적다? 예, 4,800만 원 미만이라 그래요. 4,800만 원 미만이면 뭐 반발해? 영수증. 그러면 영수증은 매입하거나 매입과세, 매입평가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알파 문구 됐고 왕궁 호텔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되냐면은 숙박업이고 다 맞잖아요. 그래서 됩니다. 구찌 안 돼요. 왜 안 돼요? 네, 세금계산서 때문에 안 돼요. 왜냐면 세금계산서 발급받으면 매입에 뭐가 돼요? 과세나 매입에 뭐가 되죠? 불공이 돼요. 왜냐면 우리 세금계산서 받으면 과세 아니면 뭐니까? 불공이니까. 그러면 카과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식으로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나오면 어려운 이유는 하나예요. 나올 때마다 내용은 어때요? 달라져요. 근데 물어보는 건 똑같아요. 카과연가냐? 아니냐. 네, 요거 찾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거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등록하러 갈게요. 여기로 와주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여기. 아이고. 두 개만 넣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먼저 하실 거냐면은 저기 먼저 할게요. 일동상에. 그래서 날짜는 1월 며칠이요? 20일. 날짜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는요. 카드로 했대요. 뭘로 했대요? 카드. 그러면 여기 3번에 사업으로 하시면 돼요. 이 사업이 무슨 카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법인카드를 사업이라고 합니다. 무슨 카드요? 법인카드. 그래서 몇 번이요? 3번. 시험 때 나와요. 그 다음에 공급자에서는 F2 일동. 근데 일동 있다 없다? 없다. 없으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동상회. 그 다음에 공급자 번호는 둘둘둘 7. 그리고 카드 회원 번호도 없어요. 1234-5689-5114-8512라고 직접 치세요. 시험 때에는 F2 눌러서 찾는 거예요. 시험 때에는 F2 누르면 다 뜹니다. 근데 지금은 없으니까 찾아주세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 공급가액은 얼마예요? 30이에요.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그래서 30에 얼마예요? 3만. 그 다음에 1분 드릴 테니까 왕궁호텔 입력하세요. 그렇게 두 개만 넣으면 끝.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어떻게 넣으시면 되냐면 날짜는 2월 22일, 사업의 공급자는 원래는 F2 눌러서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왕궁 호텔 555553. 그 다음에 근데 시험 때는 있어요. 원래 이것도 다 치는 거 아니에요. 연습할 땐 치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50만원에 얼마요? 5만원. 이렇게 넣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저기 보세요. 어디 보시냐면은 저기 574페이지 위에 지문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떻게 써 있냐면은 거기 보시면은 저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뭐 하시오? 네, 작성하시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만들어야 되죠. 그것도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나오세요. 그리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얼마만 인정됐어요? 얼마만? 80만원만. 얼마만이요? 80만원.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나오세요. 나오시고 그 다음에 몇 기 예정이래요? 네, 1기 예정이래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오시고 우리 이거는 기억 꼭 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1기 예정이면 몇 월에서 몇 월? 네, 1월에서 3월. 그래서 1월 1일에서 3월 31일. 그러면 지금 이거는 카드잖아요. 뭐예요? 카드. 카드는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41번. 41번에 이쁘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신용카드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근데 저거는 모르겠죠. 일반이 뭔지, 고정이 뭔지. 네. 고정은요, 네, 유형자산인데 요거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 하는 것들을 뭐라 그래요? 네, 고정이라고 해요. 일반은 고정이 아닌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거 해보면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얼마라 그랬죠? 네, 80만 원이라 그랬어요. 얼마라 그랬어요? 80 넣으면 끝이 아니고 80만 원에 얼마요? 8만 원. 왜냐면 우리 세율은 몇 프로? 10%. 그거까지 넣어주시면은 끝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렇게 넣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원래 메인 매출 전표에 넣으면 저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프로그램은 신고서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비싼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요 파트에서는 프로그램을 이용해라 내가 수기로 해라. 수기로 해라가 시험 문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넣어보고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뭐를 잘 보시냐면요. 되는 걸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게 왜 되냐가 왜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왜 안 되는지 이거는 왜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여기서 신용카드 매출 수령액 합계표라고 해서 왜 그거를 공제매수액으로 따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매입세액이면 그냥 매입세액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매입세액은 여기 써 있잖아요. 뭐요? 네. 우린 지금 세금 계산서예요. 카드예요. 네. 그걸 다 구별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야 국세청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요거는 카드로 돈 벌었나 보네. 요거는 세금 계산서로 돈 벌었나 보네. 이것까지 우리가 다 뭐 하는 거예요?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거나 이상한 거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질문하세요. 왜냐면 세무는 이해력도 어느 정도 요구를 해요. 회계하고 달라요. 회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회계 떨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노력을 덜 했나 보다. 왜냐면
회계는 시간 투자한 만큼 결과값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세무는 이해력도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무조건 외워서 푸는 문제만 나오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해를 요구하는 걸 많이 물어보면 합격자가 어떻게 되죠? 많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네. 이해하는 게 쉬워요? 외우는 게 쉬워요? 외우는 게 쉽잖아요. 솔직히. 시험 문제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암기 관련된 게 많이 나오면 합격률이 올라가고 이해 관련된 게 많이 나오면 합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해하는 게 더 힘드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은 바로바로 질문하세요. 그 다음에 576페이지는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의제. 이거 맞추려고 우리 그때 외운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나오세요. 예, 나와주시고 나올 때는 항상 뭐 누르시라고요? 예, 얘 누르세요. 그리고 지금 이거 이렇게 한 번 해갖고는 기억 잘 안 나요. 그래서 이따 그 추후에 몰아치기 하긴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몰아치기를 해도 몇 번 못 보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왜냐면 문제는 적고 내야 될 건 많기 때문에 예, 자주 못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의제 매입세액은 그나마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요것도 시험 문제 때 좀 잘 내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외웠었죠. 살 때는 면세에 뭐여야 된다? 원재료. 가공해서 팔 때는 뭐요? 과세여야 된다. 이게 일단 기본 베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몇 분의 몇이요? 102분의 2. 그 다음에 중소제조기업이나 개인일 경우에는 104분의 4. 그 다음에 음식점 중에서 법인이면 106분의 6, 개인이면 108분의 8. 그 다음에 개인 중에 2억 원이 안 되면 몇 분의 몇이요? 109분의 9인데 저희는 이거는 못 내요. 왜 못 내냐면 시험 볼 때 뭐예요? 법인이에요. 뭐라고요? 법인. 그래서 얘네는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네는 내도 뭐만 낼 수 있어요? 이론에만 낼 수 있어요. 왜냐면 이론은 개인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기는 법인이 개인 됐다 이런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또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이거 농어민은 누구만? 제조업만. 그 다음에 업자하고 거래할 때는 꼭 뭐 받아라? 계산서나 신용카드. 그리고 신용카드라 그러면 무슨 카드? 그 뭐 포함? 현금영수증. 그리고 절대 세법이든 뭐든 그 전문직 관련돼서 아니면 전문 쪽 관련돼서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알려줄 때 책이든 뭐든 상세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상세한 거는 너가 뭐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그래도 이런 전산회계나 전산세무는 그나마 상세하게 알려드리는데 그 일명 전문직 있죠. 네, 그런 쪽에서는요. 하는 거 보면 저도 한번 예전에 동영상으로 수업 들은 적 있거든요. 제 전문 쪽이 아니라 수업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보지도 않아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51페이지에서 중요한 거 두세 가지 탁 얘기해요. 그리고 공부는 누가 하는 거야? 너희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너네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80페이지로 또 넘어가요. 네. 그렇게 수업해요. 왜 그러냐면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할 거는 뭐예요? 많아서 그래요. 네. 근데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교재는 저기 피세요. 어디 피시냐면은 저기 어디 갔냐? 578페이지. 578페이지 보시고요. 저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중소기업. 제조업의 중소기업이래요. 그러면 몇 분의 몇이 기억나야 돼요? 104분의 4. 그래서 외워야 돼요. 왜냐면
104분의 4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준 적이 많을까요? 안 준 적이 많을까요? 네, 당연히 안 준 적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숙지는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1기 예정신고는 이미 했대요. 그래서 500만원하고 192,307원 받았대요. 우리는 지금 몇 월 달 거 할 거죠? 4월에서 6월 거 할 거예요. 그러면 무슨 신고? 네, 확정 신고가 되는 거예요. 무슨 신고가 되는 거예요? 확정 신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있어요. 의제. 그래서 의제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몇 월에서 몇 월이요? 4월에서 6월. 그리고 앞에 보세요. 하시기 전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예정 신고예요, 확정 신고예요? 확정 신고예요. 네. 무슨 신고예요? 확정 신고. 예정이 쉽다, 확정이 쉽다? 예정이 쉬워요. 왜 그러냐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신고서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확정을 어떻게 하냐면 6개월치를 계산을 해서 몇 개월치를 빼요? 3개월치를 빼요. 그래서 몇 개월치 구해요? 3개월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6개월은 1기예요. 우리 1기가 6개월이잖아요. 그 다음에 3개월은 무슨 신고예요? 예정 신고예요. 그러면 1기에서 예정을 빼면 뭐가 되죠? 확정이 되죠. 요 의제 매입세액이 약간 요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6개월치를 이따 계산을 해서 몇 개월치 뺄 거라고요? 3개월치 뺄 거예요. 그래서 거기 2번에 예정신고 금액 있죠? 예, 이게 왜 들어왔냐면 요게 몇 개월치 금액이에요? 3개월치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요 3개월치 금액을 더해줘야 된다, 빼줘야 된다, 빼줘야 된다가 나와요. 이따가 그거는 참고만 일단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기 밑에 보시면 사업자 매입분 있어요. 예, 무슨 자 매입분 있어요? 사업자 매입분. 그리고 농어민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농어민 돼요, 안 돼요? 농어민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된다? 예, 무슨 회사? 제조회사. 우리 제조회사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험 때 요식업이래, 식당이래, 그러면 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돼요? 예, 무슨 업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제조업만. 그런 것도 연결이 돼야 됩니다. 시험장 가셔서는. 그 다음에 거기 총 하나, 둘, 셋, 넷, 5개 있거든요. 1분 드릴 테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뭐 할 거냐면 넣어도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날짜 앞에다가 동그라미. 얘는 넣으면 안 돼. 그러면 날짜 앞에다 뭐야? X. 한번 해보세요. 일명 저는 OX라 그래요. 네, OX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같이 한번 또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한세 돼요, 안 돼요? 돼요. 한세는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네, 영수증. 제가 증빙으로 받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증빙 받았다, 안 받았다?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상일 안 돼요. 왜 안 돼요? 제가 뭐만 된다 그랬죠? 원재료만 된다 그랬어요. 뭐만 된다 그랬어요? 원재료. 근데 수도요금이 물이잖아요. 물이 원재료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는 축산물이나 해산물이나 견과류가 원재료예요. 수도요금은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일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리고 김한세님은 영수증이지만 돼요. 왜 그러냐면 농어민분들은 증빙 발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농어민분들은 뭐 영수증으로 받아도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라고 시험 때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 대빵 많이 할 건데 오늘 맞고 틀리고 이런 거에 신경 쓸 필요 1도 없어요. 왜냐면 시험 봤어요? 안 봤어요? 아직 안 봤잖아요. 시험장 가서 몇 점 받냐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제가 이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맞았으면 내가 알고 맞은 건지 틀렸으면 어떤 부분이 틀린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하지. 오늘 100점 맞으면 뭐예요? 시험장 가서 70점 못 맞으면 말짱 도루묵인데. 저는 그걸 좀 강조하는 편이에요. 김한세 씨가 제조업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 써 있잖아요, 위에. 김한세가 제조업일 필요 없어요. 우리 회사. 네, 거기 써 있잖아요, 위에. 우리 회사는 무슨 회사? 제조회사. 우리 회사가 중요한 겁니다. 김한세 씨는 그냥 뭐예요? 농사 짓는 분이에요. 농어민. 우리 회사가 취급하는 제품이랑 상관이 있어요? 상관 있죠. 왜냐면 우리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에 따라서 재료는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우리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까지 다 나와요. 네. 그리고 제일 쉽게 보는 방법은 여기 보세요. 여기 회계관리 눌러보세요. 메인 화면에 무슨 관리 눌러보세요? 회계관리. 회계관리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회사 등록이라고 있어요. 무슨 등록이요? 회사 등록. 네. 거기 눌러보시면 우리 회사는 제조 도소매인데 뭐 하는 회사예요? 전자제품 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기랑은 안 맞아요. 이거는 약간 억지로 떠맞춘 거고 시험 때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 뭐 하는 회사다까지 확인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확인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 하나씩 넣을 거예요. 일단 제일 먼저 한세 먼저 넣을 겁니다. 뭐 먼저 넣을 거예요? 한세. 그래서 여기에서 F2 한세. 항상 뭐 활용 많이 하세요? F2. F2만 잘 써도 훨씬 편해집니다. 문제 푸는 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한세 선택하시고요. 날짜는 2023년 4월 1일. 4월 1일 하시고 구분은 그 뒤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계산서라고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계산서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물품명은 축산물. 그 다음에 수량 몇 개요? 10개. 라고 거기 뒤에 써 있어요. 수량. 그리고 만약에 연습하실 때 수량 없으면은요, 수량은 1만 써도 들어가거든요. 그때는 1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매입가액 얼마예요? 330, 70. 얼마 치시라고요? 330. 그 다음에 몇 분의 몇? 예, 104분의 4예요. 몇 분의 몇이라고요? 104분의 4. 왜 104분의 4라 그랬죠? 예, 제조회사니까. 그리고 제조회사인데 무슨 기업? 중소기업. 그래서 중소기업은 104분의 4.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 2분 드릴 테니까 영일은 넣으면 안 된다 그랬죠. 영수증이라. 그 다음에 상일은 수도요금이라 안 돼요. 왜냐면 우리 회사가 물로 뭐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해일하고 김한세 씨 있죠? 예, 2분 드릴 테니까 넣어보세요. 그리고 여기 밑에다 치면 안 돼요. 요 옆에다 또 넣어야 돼요. F2
해일. 여기 회사별로 넣는 거기 때문에 회사별로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2023년 5월 7일. 기만셋이 없어요. 없으면 직접 치시면 됩니다. 책에서는 어떤 거예요? 우리 회사요? 아까 이 문제만 저거라고 생각하세요. 축산물이나 해산물, 견과류 이런 거 만드는 회사다. 이 문제에서만. 지금 이건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연습할 때에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거는 기출 문제 풀 때부터. 김원재 주민등록번호 변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치시면 안 돼요. 그냥 번호만. 네. 다시 안 치고 그냥 73101312470117 치면 돼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이너스 표시는 신용카드랑 계좌번호 넣을 때만. 그거 빼놓고는 번호만 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뭐 하는 회사냐 신경 쓰지 마세요. 안 맞아요, 시스템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기 고기나 해산물, 견과류 이용해갖고 그냥 뭐 만드는 회사인가 보다. 지금은 그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지금 시스템이 안 맞아요. 왜냐면 이것저것 짜집게 갖고 만드는 거라 안 맞아요, 시스템이. 여기까지는 다 넣으셨죠?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여기 밑에 보시면 한도 계산해야 돼요. 무슨 계산해야 된다고요? 한도 계산.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과세표준이라고 있어요. 네. 실제 시험도 과거에 이게 없던 시절에는 여기 밑에가 없던 시절에는 되게 좋은 시험 문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좋은 시험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요 밑에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정분에다가 거기 위에 1번에 표 보시면 예정 때 얼마 팔았대요? 1,500 팔았대요. 그래서 여기에다 얼마요? 1,500. 그 다음에 확정은 얼마예요? 2,500.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 안 해주고요. 매출액의 반까지만 해줘요. 여기 써 있잖아요. 100분의 몇이요? 50. 그래서 얼마까지는 해주겠다? 2천만 원까지. 여기 그 뜻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700이라고 써 있죠. 이거는 예정 때 거, 그 확정 때 것만 700이에요. 거기 2번에 보시면 예정 때 얼마 사셨대요? 면세로 500 써 있죠. 그래서 여기는 1200. 설명은 또 드릴 거예요. 네, 여기는 얼마라고요? 1200. 쓰고 나서 설명드리고 마무리할 겁니다. 네. 여기 밑에 이미 공제받은 거 있거든요. 아까 예정 때 의제 매입세액 얼마 했다고요? 192307 까지 치세요. 그리고 설명드리고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내용은 이거예요.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예정 3개월이죠. 확정 몇 개월이죠? 그럼 몇 개월이에요? 네, 3에서 6개월이에요. 여기가 제가 아까 6개월치에서 몇 개월치 뺀다 그랬죠? 한 개월치 뺀다 그랬죠. 지금 그래서 여기는 6개월치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총 4천만 원어치 판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몇 프로만 인정이 된다? 50%. 그래서 얼마까지 인정해 주겠다? 2천. 근데 우리가 예정 때 500이고 확정 때 700이에요. 그래서 총 얼마치 샀어요? 1200. 그래서 1200만 원어치 다 뭐 해주겠다? 인정을 해주겠다. 근데 우리 몇 분의 몇? 104분의 4. 그래서 요 1200만 원에 104분의 4를 했더니 요게 나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 금액은 몇 개월치죠? 6개월치예요. 네. 그럼 6개월치에서 몇 개월치 빼야 된다고요? 3개월치. 그래서 요 금액에서 요거 뺀 게 뭐예요? 예, 26만 9,231원. 요것만 뭐 해주겠다? 인정을 해주겠다. 내용은 그겁니다. 네, 물어보세요. 원메이비가 같이 700으로 자동 따졌으니까 그 500 여기 앞에 있는 게 1기 예정서 3개월치 500을 합산해서 그렇죠. 우리가 수정을 해줘야 네. 되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거의 다 틀려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어떻게든 짜집기를 하는데 여기 단기라고 써 있잖아요. 네. 부가가치세의 단기는 6개월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1기, 2기로 나누잖아요. 그게 몇 개월치씩 나누죠? 6개월치씩.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몇 개월이라고요? 6개월. 자동 아까 여기 보시면 우리 확정 때 얼마요? 700. 그래서 아까 700이라고 뜬 게 확정 때 것만 갖고 와요, 얘가. 근데 여기는 확정만 들어가야 돼요? 예전 것도 포함돼야 돼요? 예전 것도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 교재 2번에 보시면은 예정 때 500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하고 700만 원 합쳐서 얼마요? 1200이 되는 거다라고 시험 볼 때까지 이해해야 돼요. 공제대상 금액이 만약에 2천만 원 이상이면 그냥 2천 원만 만들어야 돼요. 아,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기에 이런 거 계산은 누가 한다고요? 프로그램이 해요. 우리는 그냥 거기에다가 우리가 넣어주는 금액만 넣어주시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누가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네, 달라요. 과세표준의 뜻은 매출이에요. 네, 매출. 과세표준의 뜻이 매출 공급가액이에요. 네, 그래 매출하고 매입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 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 그 기억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무려 몇 개 나온다고요? 딸랑? 2개 나와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시험에서 좀 난이도는 있어요. 마무리하시고.